오늘은 자 지난주에 정비법 끝에 좀 남았었죠? 예, 관리처분 계획부터죠. 20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좀 정리하고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 했던 것 중에서 일단은 사업시행계획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죠? 작성해서 자, 뭘 받죠? 인가 받는다. 인가 받으면은 고시한다. 이때 인가 받기 전 계획서를 공람시킨다 그랬죠? 얼마 이상? 그렇죠. 14일 이상 공람시킨다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누구? 그렇죠. 시장 건설죠. 건설이다. 자, 그럼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도중에 중지할 때도, 또 폐지할 때도 뭘 받아라? 똑같이 인가 받아라.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 하라고요? 그렇죠. 변경이 경미하다면 인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해라. 그러니까 뭐 10% 나오고 그죠? 부대복리시설에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것들 나왔죠, 몇 개. 그런 다음에 인가 받고 고시해라. 변경돼도 고시하라. 중지, 고시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폐지돼도 고시해. 고시는 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시가 되면 자, 두 가지 있었죠? 효과. 첫 번째, 인허가 의제. 두 번째, 사업 인정.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사 착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인데 중요한 건 관리처분 계획 방법을 할 때는 바로 착수가 아니라 중간에 절차가 또 있어요. 두 분은 어디서 뵀는데 휴가를 뭐 중국 갔다 왔는가. 하기야 뭐 중국은 뭐 2월달 우리 흔히 말하는 명절이 한 달. 우리는 길어봐야 한 3, 4일, 길어봐야 일주일이잖아. 그죠? 물어봤습니다. 왜 한 달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한 5일, 6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왕복 10일에서 보름 걸린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지마 그냥.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자, 그런데 바로 공사 착수인데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는 착수 전 절차겠다. 그걸 먼저 쓰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것이. 자, 그러면 착수 전에 자,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라는 걸 전제하에 그죠? 이거 뭡니까? 그냥 분양하에 분양 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분양 공고, 분양 신청, 분양 계획하면 제일 공부하기 편한데 왜 분양 계획이 아니고 왜 관리처분 계획이냐? 소유자에게 분양만 하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입자들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이고 넓은 데 쓰는 겁니다. 정 모르면 그냥 분양 계획이다 이렇게 하라겠죠. 내가요. 헷갈리면. 먼저 분양할 사람 해라. 왜? 종전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건설할 거니까 분양 받고 싶으면 신청해라 그 말이야. 신청해라. 안 하면은 돈 줄게 그냥. 예. 그러면 분양 공고하죠. 분양 공고합니다. 자, 분양 공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업시행 계획, 즉 사업 전체 다 읽을 때는 계획을 안 씁니다. 그냥 사업시행 인가 아시겠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 고시한 날로부터 얼마 내에? 그렇죠. 6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분양 신청하러 통지해요. 그렇죠? 통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일간신문에 공고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분양 공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문 있잖아요. 조중동 딱 펼쳐보세요. 맨 밑에 나오잖아요. 막 분양 공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2개 이상에. 그런 다음에 공고는 뭐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고는 여기까지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분양 신청인데, 분양 신청 언제 하느냐?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왜?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통지한 날부터 하는 거야. 아시겠죠?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 30일에서 60일 사이. 더 필요하면 연장 20일까지. 통 36, 36, 36이. 그러니까 통지라는 말을 내가 왜 강조하느냐? 요거 빼고 다른 말로 계속 바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바꾸면 제일 쉬운데 요즘은 영리해가지고 누가 출제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요 숫자를 안 바꾸려고 그래. 요거는 다 하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우리는 분양 신청 기간 이래 불러요. 기간. 요 사이에 정하겠죠. 정확하게는 실무 가면은 이제 요 사이에서 정확하게 며칠 딱 나오겠죠.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아니죠, 그죠?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통지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있습니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그럼 말 그대로 돈 달라 그래요. 했다가 철회한 자, 처음부터 너는 너무 적어. 그 땅덩어리 조금 가지고 건물 조금만 가지고 무슨 분양받으려고 그래. 너는 아예 제외. 제외는 직권에 의한 제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 너무 작은 토지는 직권에 의해서 환지 계획을 할 때 제외하듯이. 아시겠죠? 제외. 다시 한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했다가 처리하거나 아예 제외된 자. 관리처분 계획 여기 나옵니다. 인가 받아주죠. 그 이후에 90일 이내에 그냥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 나는 지금 저 1000명을 받고 싶은데 보니까 800명밖에 안 했네? 그럼 800명에 대한 분양 계획, 또 세입자 방한 계획, 또 나머지는 이거를 미분양된 200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 아시겠죠? 여기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죠.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문제풀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의 정리가 안 된 문제풀이는 의미 없습니다. 거꾸로 문제 풀면서 거꾸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문제를 살짝 바꿔 틀어버리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풀다가 막히면은 이론을 보고 설명책을 보고 할지언정 이론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합니다. 여기는 분양 계획 플러스 세입자 관한 그런 이주대책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요 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까? 인가 받고 인가가 떨어지면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수한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험 잘 나오니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일명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설계. 잘 보세요. 개발법상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기 때문에 분양 계획, 관리 계획이 아니면 아시겠죠? 아, 분양자. 분양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면 그거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 80%는 그냥 이해되는 겁니다. 몇 개 빼놓고. 그러면 첫 번째는 게 뭐라고요? 분양 계획. 분양 계획, 분양 설계죠. 분양 설계. 자, 들어보세요. 환지 계획은 환지 계획대로 처분한다. 환지 처분. 아시겠죠? 관리처분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대로 처분한다. 관리처분. 이게 나오는 겁니다. 환지 계획, 환지 처분. 얘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여러분들 요약집 해봐요. 요약집. 먼저 저를 들으시면서 잠깐 봐야 돼요. 요약집. 먼저 어디 보시냐면 110페이지 있죠. 쌍가로 보면 그 밑에 내용이죠. 내용.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인데 여기 가르쳐본 계획은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 설계는 언제 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알까. 끝나야 A는 몇 명은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남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일단은 그 외에는 좀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 관리처분 게 작성되면 요것도 요것도 공람식입니다. 공람식이에요. 얘는 얼마 이상? 얘는 30일 이상입니다. 얼마 이상? 30일 이상. 그리고 유일하게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가타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 얼마 이내? 30일 내에. 일단은 30일은 같아요. 사업시행 계획은 요거는 통보 기준이 없습니다. 이때 그러면 여기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똑같죠, 그죠? 누구죠? 똑같이 시장 군수입니다. 자, 다시 나오죠. 변경할 때에도, 중지할 때에도, 폐지할 때에도 똑같이 인가받고, 마찬가지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먼저 얘는 신고한다. 요거는 좀 내용이 조금 이따 책을 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변경할 때니까. 변경할 때. 자, 그 다음에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여기 고시가 되면 고시효과죠, 그죠? 요때부터 물론 인가만 받 떨어지면 철거 시작해요. 왜? 착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요거하고 요게 나온다는 그죠?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바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바로 착수다. 그런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일정 기간 지나가면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 완료가 되면 자, 준공 검사 실시해서 최종 도장은 뭐라 불러요? 준공, 여기는 인가라 부릅니다. 준공 인가권자가 누구죠? 자, 모르면 누구예요? 무조건 시장군수. 딴 데 가니까 모르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한 명이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 자, 다 몰라. 그랬지. 집에 가 그랬지. 웃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럴 때는요, 현재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죠,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는 인가 안 받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인가가 떨어지면 인가권자인 얘가, 우리가 이제 개발법은 준공검사 지정권자, 준공검사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하죠. 얘는 준공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면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공보의 고시예요. 줄여가지고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은 현재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닌 경우고, 바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특시, 특도, 시군구잖아요. 즉 행정청이 현재 시행자다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시행자가 누굴 때? 시장 군수일 때는 인가 안 받고 바로 그냥 본인이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한다. 요거는 시장군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 바로 고시하는 순간 지체 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여기다가 지체 없이를 빼버리고 14일 내에 30일 내에 이런 말 들어가요. 지체 없이. 첫 번째 대지 확정 측량. 대지 확정 측량하고요. 두 번째 측량 끝나면은 토지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자, 분할한 내용들을 누구 거야 라고 통지해요. 통지하면 요거 내 거네?
이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요것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 이것이. 요 문제가 저 문제집이 있어요. 대분통소. 다 같이 대분통소. 대분통소.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고 실무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전하겠다고 또 해를 거 아니에요. 이전하겠다고.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고시한다. 긴 걸 줄인 겁니다. 고시만 하면 먼저 고시하잖아요. 고시 첫 번째죠. 고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한다. 바로 그냥 일단은 시장 군수에게 뭐요? 일단 보고요. 보고하면 국정이 아니에요. 보고하고 그래 보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하루만 지나면 돼요. 언제? 다음날. 다음날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가지만 권리가 이제 변동됐다. 또 물건이 변동됐다. 같은 말입니다. 변동됐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등기가 안 돼도 내 거예요. 그죠? 내 거지만 대신에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청산금. 청산금. 자, 요때는 뭡니까? 아까 전에 말한 증한지 개념, 감한지 개념 그런 말 나와요. 그런 단어 안 나오지만 요때. 그죠? 그리고 또 너무 많아. 분할 증수, 분할 다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전 고시를 원래 다음날 그때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고 땅이 안 받으면은 건물 안 받으면은 돈 내놔 그 얘기잖아요. 근데 너는 너무 돈이 많아 할 때는 미리 벌써 어떻게 한다고요? 분할 징수 또는 분할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요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소유 이전 고시 전날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또 있잖아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언제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에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음날 전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자, 소멸시효 몇 년? 몇 년? 5년. 그리고 고시가 되면 얘는 지체 없이 이름을 잘 넣어줘. 지체 없이 개발법은 14일 내에 얘는 등기합니다. 얘는 이제 분양 등기라고 불러요. 분양 등기. 물론 시행자 하겠죠. 그래서 요 기간 내에 등기하는데 첫 번째 개발법은 등기소에 통지하고 순서가 이후에 촉탁 신청인데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등기소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촉탁 행정청 그다음 비행정청은 신청의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요 기간에 당연히 다른 등기 즉 타등 점대 안 돼. 하지만 개발법은 예외가 있어요. 이러할 때에는 가능하다. 얘는 아예 없어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내용 불문 틀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현재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전제하에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그냥 이름만 안 나와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는 인가받고 고시가 떨어지잖아요. 고시 떨어지면 바로 그냥 공삭수니까 그 안에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착수하기 전 시절이 이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넘어가기 전,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이때. 이때까지. 1. 원칙.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예외.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사용하기 좋다고 시행자가 동의하면. 시행자가 사용해라고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데도 하겠죠. 그쪽부터 하니까 이쪽에 뭐 하루가 되었고 어떻든 간에 언젠가 나가겠지만 남들보다 좀 더 며칠 더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직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돈도 안 받았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사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음날 넘어갈 때는 말이 여기 소유권이지. 소유권은 뭡니까? 갚고요. 하지만 을구도 동시에 설정됩니다. 옛날에 내가 받는 돈은 뭐 3억이든 아니면은 받는 아파트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내가 융자가 1억 있어. 당연히 을구에 설정된 걸로 간주하는 것이지 본인이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갑구, 을구 동시에 다 넘어간다. 이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 봐주시고요. 자, 이제는 큰 틀 잡아놓고 내용은 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자, 109페이지 봐요. 109페이지 뭐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까지 설명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했죠, 그죠? 예. 거기 현금 청산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그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분양 공고, 분양 신청, 분양 신청 안 했어. 그러면 이거 관리처분 계획 받대에서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시작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거기 기억 니은 디귿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4번 나오죠? 네, 4번, 1번 나오죠. 인가 받아라. 다 똑같죠. 2번. 이거 좀 이따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보시고요. 자, 쌍가 5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가지고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의외로 잘 틀립니다. 몇 가지만 딱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면 돼요. 저를 보세요. 먼저 얘는 뭐냐. 일단 분양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무조건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일단은 물론 봐요. 1번 분양, 2번도 니은, 디귿, 리을, 비읍까지. 결국 뭡니까? 리을, 미음하고 시옷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죠? 일단은 첫 번째 분양 설계, 니은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자, 디귿 분양 대상자별 요겁니다. 분양 예정인 분양 예정 동그라미 했어요. 예정.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부른 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 여기다 분양 예정. 저를 봐요. 자, 분양 예정은 현재도 아니고 미래의 미래. 그죠? 그럼 종전의 하면 언제입니까? 지나간 과거예요. 지나간 과거 종전의 요는요, 정확한 가격을 알아요. 내 땅 3억. 맞죠? 그죠? 근데 앞으로 분양받을 땅은 평당 얼마야? 라고 말 못합니다. 대충 평당 한 700 할 것이야 하면 그때 가서 700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하기야 물론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일을 얼마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은 얼마? 3억 딱 떨어지면 종전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딱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앞으로 내가 받을 아파트, 분양받을 아파트가 3억 이게 말 못합니다.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가격이 아니라 추산액, 계략적인 추정액. 아시겠죠? 추정액을 뭐라 그런다고요? 얘는 추산액. 그러니까요. 요거. 그러니까 분양 예정인데 추산액인데 정확하게 가격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그러니까 분양 예정하면은 추산액이지 얼마 가격 틀립니다.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청산금이 나와?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나오죠. 그죠? 아파트 받는 게 너 3억짜리야. 그러면 싫어? 그럼 3억 돈 줄게 하는 것처럼 정확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청산금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디귿은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추산액 동그라미 했어요. 가격 X, 청산금 X. 리을은 뭐냐? 종전의, 여기가 종전이죠. 이해됩니까? 리을은 종전의. 종전의, 나오죠, 종전. 종전자 나오면 얘는요,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가격. 나오죠? 가격 동그라미 했어요. 가격 뒤에 나오네. 명세거든, 명세.
명세. 그러니까 지나간 거니까 정확한 인원수 누구고 얘는 누구 땅이고, 그죠? 정확한 명세와 또 얘는 얼마, 토지 얼마, 건축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세 및 뭐가 나와요? 가격이 딱 나오잖아. 종전권은요. 그런데 요때의 가격은 어느 날 기준점이냐? 앞에 있는 사업시행, 줄거세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그날 시점 가격입니다. 요거 사업시행인가야. 시행인가 고시일. 종전 명세, 종전 가격. 아시겠죠? 얘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그 가격이 언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시점 가격입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미음의 정비사업비. 하나 더 할게요. 정비사업비. 저를 봐요. 정비사업비는 과거, 미래. 과거, 미래. 앞으로 하게 되면 정비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야지 얼마 들어갈까 딱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추산해. 뭐가 이해됩니까? 정비사업비의 추산해. 및 그에 따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산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 끝에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그 다음에 비읍 종전의 갑구 울구도 소유권 외에 권리도 있습니다. 그죠? 있잖아요. 그죠? 갑구 울구 다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으면은 소유권 외. 누구는 얼마지만 너는 뭐가 설정돼 있네. 뭐가 저당권이, 너는 지상권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죠. 세입자가 있었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시옷이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병세 평가액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것 만약에 이것이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면은 분양은 소유자한테만 합니다. 그죠? 그럼 세입자를 못 써. 근데 세입자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 계획으로는 그 단어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소유자 등에게 분양하는 분양 계획 플러스 세입자 하는 사항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읽어보시되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다 풀어요. 틀리게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는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음은 충분히 이해하기 빠른 쉬운 거니까 그래 보여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네. 자, 202페이지 63번입니다. 자, 분양 공고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되는 사업시행 인가에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밑에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합니까? 언제 며칠에 하죠? 60일. 그렇죠. 언제? 60일. 60일이 틀렸죠. 그럼 하필이면 21일이냐? 이게 21일에서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21일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한 7, 8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하여튼 60일. 그 다음에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몰라도 일단 앞에 뭐가 나와야 돼? 통지가 나와야 돼. 통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자, 연장 얼마? 20일. 여기 뭐 맞잖아요. 연장 20일. 그죠? 20일. 요것도 간혹 가다가요. 요 30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36, 362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저를 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부 요령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분양 공고는 막 풀지 말고 얼마? 5초 동안만. 5초 동안 잠시 이 부분을 딱 머리에 떠올리는 겁니다. 아, 맞아. 그때 60일 통36 이렇게 딱 떠올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떠올라 그러면 찍어야지 뭐. 순간적으로 아시겠죠? 아, 맞다. 그때 공부한 기억이 나. 조금만 먼저 딱 스치면 생각하고 들어가야 더 쉬워요. 들어간 다음에 헷갈려. 그때 생각하려고 하면 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맞는 것이고요. 4번은 우리 요약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선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냥 여기 있는 걸로만 할게요. 4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등의 계략적인 평가액의 몇 프로? 10%.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추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 환경밖에 안 됩니다. 도시 환경. 요 파트는 기본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걸로만 보세요. 재개발은 안 돼요. 무조건 뭐? 도시 환경. 그렇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지정개발자 같은 경우,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지정개발자 같은 경우는 또 도시 환경 행사할 때는 너무나 막 세입자도 많고 돈 단위도 큽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지정개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정비사업비 20% 이내 범위 내에 예치하잖아요. 그것도 20% 돈 얘기. 하여튼 뭔가 20%, 10% 뭔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시 환경밖에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환경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먼저 필요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 5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 했다가 철회한 자, 아니면 아예 제외된 자. 분양 신청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 아니고,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니까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얼마나 이것도? 90일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뭐 다음 날 앞에 몰라도 150일 때면 벌써 알겠는 거죠? 예,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라. 청산 앞에다가요, 현금으로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뭘로 청산하라고? 뭘로? 현물로 하라고? 뭘로 하라고요? 현금으로. 그래서 거기 90일 이내에 V 표시하고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써주는 게 더 낫죠. 자, 64번은 바로 요겁니다. 그죠? 1번, 시키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잖아요. 분양 설계. 2번, 분양 예정하면은 주산액. 그 다음 3번, 세입자별. 그 다음에 4번, 정비, 구역, 지정, 고시선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가격. 종전 가격 뭡니까?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거죠.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이거.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요때 가격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오전은 됐죠? 오전. 5번은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소유권 외에도 있다. 갑구을고 다 있다. 그 얘기죠? 65번. 자,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약집 111페이지 잠깐 봐봐요. 111페이지. 폈습니까? 111페이지. 자, 3번. 공급 가능 주택선택 원칙은 뭐라고요? 무조건 1주택입니다. 그죠? 자, 가는 뭡니까? 가는 한 사람이 여러 개 해도 하나고, 나는 공유도 하나고. 그러니까 나는 공유란 말 없어도 공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만 2명 이상의 1토지가 뭐가? 토지 동그라미에서요. 토지. 주택 아닙니다. 토지 공유한 자는 밑에. 조례에 따라 밑에 뭡니까? 주택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1 주택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줍니다. 네 가지죠.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그 니은에 가하고 미음, 맨 밑에 미음하고 헷갈리단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건 재건축일 때만이에요. 여기가 이제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언제 재건축이죠? 일때만. 이거는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에만 나와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 시내 중심가, 인천 중심가, 경기도 중에서 중심가, 수원 중심가, 과밀 억제권역. 요거는 약간 옆에 있는 감싸주는 것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지역, 그러니까 성장관리 권역. 그런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파괴죠, 그죠? 성장관리 권역. 아예 개발 못하는 자연보존 권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밀 억제 권역, 좀 더 변두리가 성장관리 권역, 아예 개발 안 되는 곳이 보존관리 권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이것만 아니면 그러면 분명히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아니다. 그러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공급해요. 성장관리 권역이다. 그러면요, 나눠가지고 만약에 투기가열지구다.
투기가열지구가 있고 투기가열지구가 아닌 경우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면은 1주택 공급. 뭐라고요? 1주택 공급. 근데 투기가열지구 아니면은 3주택 이하. 3개, 2개, 하나. 이하. 3주택 아닙니다. 3주택 이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이 무슨 말이죠? 이 동그라미 아닌 그 말이잖아요. 일단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가져간다. 그 외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다 가져갑니다. 당연히 다 국가, 지자체, 주공라는 뭡니까? 그때 중간에 보세요. 공공기관, 그렇죠? 다 가져가요. 다시 한번 국가, 지자체, 주공 등 공공기관 전부 다 가져갑니다. 디귿,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내가 종전 받는 금액이 3억이야, 3억. 또는 종전의 주택 면적의 범위. 내가 종전의 면적이 100이야. 그러니까 3억이든 면적이 100이든 그 3억 범위 내에 1억 5천만 원짜리 2개든 100 범위 내에 뭐 50짜리 2개든 간에 물론 면적이 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뭐라고요? 2주택을 공급 가능합니다. 이럴 때 1주택은 반드시 소형주택인 60제곱미터 이하 해야 돼.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밑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저를 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면 여기 완전히 소유가 뭐냐, 그죠? 이제 내 거야. 이날부터 몇 년? 3년. 아시겠죠? 3년까지는 절대로 전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물론 상속은 무조건 내는 거니까 됐고요. 그리고 가로 주택은 3주택 이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소규모기 때문에 3주택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미음 뭐냐? 미음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요거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요거죠. 권역에서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면 뭐까지? 3주택 이하까지가 요거만 알면 돼요. 이렇게 알면 된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65번 봐. 65번. 관리처분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이환. 요거는 110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면이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의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라. 2번 1세 또는 1인이 하나 이상 한 명 여러 개 있다. 무조건 하나. 3번 근로자 숙소 등등은 전부 다, 그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 다음에 4번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까지. 다 맞죠? 5번을 자세히 안 보면은요, 답이 없다 그래요. 답이 없다고. 5번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틀린 게 뭐죠? 그렇죠. 2인 이상이 1주택이 아니고 1토지. 자, 넘깁니다. 66번. 자, 먼저 보기 전에 요약집. 방금 그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관리처분. 개발법은 환지계획, 환지처분.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기억 봐요. 기억.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그러니까 관리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닌 것들은 해당 사항이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가, 나, 다인데 특히 다. 뭐 가, 나는 뭐 읽어 주시고요. 다.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라고요? 분양할 것. 그런데 뭐는 제외하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상권자 제외한다. 자, 분양한다. 들어봐요. 분양한다. 누구한테 하죠? 소유자한테 하잖아요.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분양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양자가 나오면은 지상권자는 제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은 재건축인 경우는요, 법대로 해라.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조합은 전원 동의 받을 때는 법 필요 없다.
전원동에 있으면 너희들이 정해서 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 이 반대로 봐요. 여러분들 공산당 선거가 아닌 이상 지금 공산당도요 100% 안 나온답니다. 한 99% 나오지. 다시 말하면 공산당 선거가 아닌 이상 100% 합의라는 게 100% 동의라는 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솔직한 얘기로 없다고 봐야 돼. 그렇잖아요. 물론 간혹 있어. 그냥 만장일치 박수. 그럼 나는 반대인데 할 수 없이 내가 반대하면 요것도 뭘까 박수 에이 이런 경우 있지만 비밀 투표하잖아요. 100번 1000번만 해봐 100% 안 나옵니다. 왜? 최소 나는 반대할 거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과반순위 3분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원동의라는 것은 정말 힘들다. 진짜 힘들다. 힘든 거 아니니까 만에 나왔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늘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전원동의.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여의를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6번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더해서 나눠라. n분의 1 해라 그 얘기예요. 이럴 때 기억.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최소 2명 이상 해라. 2명, 3명, 4명 해라. 그런데 니은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이건 뭐죠?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되는 매도 청구가 있는 그거죠. 그죠? 이때는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사람은 1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라. 조합총회로 의결로 선정 계약한 사람 1명 이상. 결국은 합치면 2명 이상이 맞아야. 아시겠죠? 따로따로 시장군수가 1명 이상, 조합에서 1명 이상이지만, 하지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뭡니까? 무조건 시장군수가 2명 이상입니다. 상가리 6번 1번 나오죠. 그죠? 30일 이상 공람. 2번은 30일 이내 통보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66번 1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틀렸죠. 3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은 전부 다 아니죠. 때에 따라서 투기가를 죽으면은 하나고, 아니면은 3주택 이하기 때문에 틀렸죠. 위치하지 아니하는 해 맞죠. 아니하는. 4번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있은 날 기준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하나는 뭐라고요? 60 이하. 5번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년부터 몇 년? 3년. 3년. 틀렸죠. 67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되지만 그래서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리처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맞잖아요. 2번 분양 설계는 언제 합니까? 분양 시청 기간이 만료되는 기준. 요거잖아요. 요거 책이 있지만 요거요. 설계 분양 시청 기간 만료일 기준 요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행령은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보류지 또는 뭐라고요? 조합원 외자에게 분양. 이게 뭐죠? 일반 분양. 4번 정비 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금을 청산했습니다. 분할됐다, 작아졌다 그 얘기죠. 현금 청산할 수가 있고요. 틀렸죠. 4번. 5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가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뭐라고요? 3주택 이하까지. 그리고 그림으로 여기 좀 이해해 주세요. 68번 ACB 구역 재개발. 자, 재개발 동그라미 하세요. 재개발 항상 중요합니다. 재개발이냐 재건축 다 달라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 가격을 기억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맞네요. 저를 봐요. 여기잖아요. 종전의 가격 뭐라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일단 기억 맞아요. 그리고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아까 전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무조건 시장 군수가 2명 이상이잖아요. 니은 시장이 선정 계약한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4명에 맞잖아요. 2명 이상이니까. 만약 얘가 4인 이상 틀리겠죠.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1명을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니까 4인 맞잖아요. 4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하였다. 다 맞는 겁니다. 기억력 이것. 69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2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맞죠? 3번은 뭡니까? 가타일보 통보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그 얘기예요. 4번 또 나왔네요. 관리처분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뭐라고요? 신고하라. 신고하라. 이게 나온 게 아니구나. 저는 동의가. 신고. 여러분 들어봐요. 자, 관리처분 계획을 여기 있네요. 인가 받아라.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요거잖아요. 그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 하라고요? 신고해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관리처분 경미한 사항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은 뭐라고요? 신고하라 얘기잖아요. 방금 4번의 맨 끝에 신고하라는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10페이지 봐요. 110페이지. 요약집 110페이지. 그거 보시면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그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라고요? 신고하라가 기억니은 디귿 동그라미 바로 디귿.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 나오죠? 요 동그라미에서 요것도요 3분의 2를 이렇게 바꾸는 게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그때는 뭐라고요? 신고하라. 이때는 인가받는.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라는 얘기죠. 4번이. 예. 그 다음에 5번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 폐지할 때는 신고하거나 아니죠. 무조건 인가죠. 신고하거나 인가 필요 없다 아니죠. 무조건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야 되겠죠. 자, 넘깁니다. 70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임차권자는 인가 고시 요거요. 임차권자는 누구든지 간에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동의받으면은 예외죠. 사용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있다. 2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라. 맞죠? 그죠? 여기 아까 했잖아요. 그죠? 인가 받으면 요때 인가가 떨어지면 요때부터 바로 철거 시작. 요때 철거를 시작한다. 고시는 이제 공사하겠다 알려주는 거니까요. 고시까지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요건 뭐냐면은 일단은 뭐 체계를 굳이 있는 걸 체크하자면은 112페이지에 밑에 쌍가로 7번입니다. 1번 건축물 철거 방했듯이 원칙 언제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으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외 언제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건축물이 막 흔들흔들 거려. 혹시나 막 사람 지나가다가 붕괴돼 버리면 다 쓸 것 같아. 그러면 그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받고 플러스 시장 군수의 허가 받아서 철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거해도 기존에 건축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가하고 나의 나. 그러니까 방금 3번 보시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뭐라고요? 동의 플러스
시장군수에 허가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있다. 4번 철거에도 그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번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할 당연하죠. 거기에 주거환경 관리가 제외 나오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는 관리처분 계획밖에 안 되니까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리처분 계획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솔직히 따지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계획이 아닐 때 있잖아요. 아닐 때.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